모두 안녕. 오늘 우리는 거대한 스키틀즈를 만들어 볼 거예요. 팩을 열어서 뭐가 들어있는지 살펴보죠. 안에는 이런 작은 과자가 들어있어요. 으깨면 겉은 깨지기 쉬운 캐러멜이지만 속은 부드럽고 쫄깃쫄깃하네요. 거대한 스키틀즈를 만드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사보죠. 우선 설탕이 엄청 많이 필요해요. 버터 한 박스, 야채 코너로 가서 레몬을 꽤 많이 담아요. 가장 크고 잘 익은 수박을 골라 카트에 담아요. 총 7개의 수박이 필요해요. 카트 2대를 끌고 계산대로 고고, 그리고 장본 것들을 내려요. 영수증은 162달러가 나왔네요. 거기다 포도당 시럽 30kg을 더 샀어요. 작업하기 쉽도록 큰 냄비에 부어요. 이번 영상을 위해 특별히 주문한 게 있어요. 아크릴 방구예요. 우리가 거대한 스키틀즈를 만드는 걸 도와줄 거예요. 틀에 기름을 붓고 펴발라주세요. 양피지를 풀어서 가장자리를 따라 깊게 잘라주세요. 틀 안으로 조심스럽게 넣어 붙여요. 기름 덕분에 양피지가 잘 붙네요. 이런 식으로 방구의 모든 안쪽을 붙여주세요. 됐어요. 아주 잘 됐어요. 냄비를 저울 위에 놓아요. 거기에 포도당 시럽 150g을 넣어주세요. 설탕 350g을 넣고요. 물 100ml를 부어요. 스토브 위에 놓고 시럽을 끓여주세요. 반드시 온도계를 사용하세요. 온도가 147도에 도달할 때까지 기다려요. 됐네요. 이제 작은 보라색 식용색소를 티스푼에 짜 넣어요. 카라멜과 섞어주세요. 아크릴 틀에는 큰 온도 변화를 가하면 안 돼요. 따라서 가열하기 위해 가능한 가장 뜨거운 물을 틀고 욕조를 채워요. 틀을 물에 담고 이제 캐러멜을 부어요. 매우 오랜 시간 동안 틀을 채우게 될 거예요. 그래서 한 번에 2개의 냄비로 캐러멜을 만들어 보죠. 스토브 위에 올리고 147도까지 끓이고 색소도 섞어줘요. 두 번째 틀을 욕조로 보내고 캐러멜을 틀 벽에 부어요. 우린 7시간 동안 작업하며 캐러멜을 부었어요. 어느 시점부터 틀의 균형이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점차 주걱으로 골고루 덮어야 했죠. 틀을 스튜디오로 가져와요. 이미 사탕의 표면을 만들었어요. 이제 내부를 만들어야 돼요. 스키틀즈는 다양한 맛으로 나와요. 우리가 직접 수박 맛을 만들어 볼 거예요. 이 튼실한 기계식 프레스가 우리에게 도움을 줄 거예요. 수박을 수도꼭지로 가져가서 흙을 깨끗이 씻어내요. 깨끗한 수박을 큰 그릇에 담아요. 프레스 아래에 여물통을 설치하고 그 위에 이와 같은 금속통을 놔요. 수박을 가져다가 꼬리를 자르고 반대쪽도 자르세요.
똑바로 세워놓고 녹색 껍질을 모두 제거해주세요. 수박 펄프만 남았네요. 통에 넣어요. 금색 원판으로 상단을 덮어요. 수박을 하나 더 가져다가 같은 방법으로 껍질을 벗겨요. 통에 넣고 원판을 깔아주세요. 미리 바닥에 20리터의 빈 물통을 놓고 입구에 깔때기를 꽂아요. 나사를 돌려주세요. 금속 원판의 홈에 맞는지 확인해요. 주스를 짜내기가 매우 쉽죠. 트레이에 떨어지고 깔때기로 흘러들어가요. 온 힘을 다해 돌려줘요. 수박 2개에서 나온 즙이 부족하네요. 수박 3개를 동시에 껍질을 까서 각각을 조각으로 잘랐어요. 그것들을 통에 넣고 금속 원판을 올려요. 그대로 짜내주세요. 하나 더 껍질을 벗겨 즙을 짜요. 이제 물통이 거의 가득 찼네요. 하지만 저는 스키틀즈가 신맛이 나기를 바래요. 레몬에서 주스를 짤 거예요. 먼저 손으로 테이블 위에 굴려 안쪽을 터트린 다음 자르고 손으로 직접 주스를 짜내요. 짜낸 주스를 모두 채를 통해 통으로 부어요. 스튜디오에 도착하니 과즙에 층이 생기고 밑에 빨간색이 가라앉았더라고요. 마셔보기로 했어요. 맛은 전혀 변하지 않았어요. 즉 실제 수박 주스가 투명할 수도 있어요. 통을 잘 흔들면 색이 돌아와요. 안에 넣을 캐러멜을 만들려면 냄비 4개가 필요해요. 각각의 수박 주스 150ml를 부어요. 그런 다음 포도당 시럽 200g, 설탕 300g, 그리고 모두 렌지에 올려요. 냄비 중 하나에 온도계를 놓아요. 카라멜이 끓고 있어요. 전혀 건드릴 필요가 없어요. 123도에 도달할 때까지 기다리세요. 버터를 까서 작은 조각으로 자르고 한 냄비에 한 조각씩 넣어요. 또한 흰색 식용색소 1티스푼 섞어요. 카라멜이 완성. 그냥 틀에 부어주세요.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얼마나 오랫동안 작업했는지 여러분은 모르시죠? 하루 반나절. 마지막으로 틀이 채워졌네요. 하루가 지나서야 캐러멜이 완전히 식어 원하는 부드러운 농도가 됐어요. 칼을 사용해서 캐러멜의 울퉁불퉁한 가장자리를 잘라내요. 한쪽 방구를 양피지로 덮어요. 그 위에 도마를 놓고 뒤집어 주세요. 틀을 벗겨요. 양피지를 제거해서 다시 뒤집어요. 두 번째 것도 똑같이요. 이제 가장 위험한 순간 한 방구를 다른 방구 위로 올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끔찍한 일이 일어났어요. 방구가 틀에서 튀어나왔고 깨지는 소리가 들렸고 이는 우리를 매우 놀라게 했어요. 두 부분을 연결하려고 노력했어요.
양피지를 떼어내고 보니 겉면이 갈라진 것을 확인했어요. 우리는 화가 났어요. 글쎄 뭘 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최소한 내용물을 살리려고 노력했어요. 틀로 옮겨 담아요. 겉 카라멜을 다시 만들어야 돼요. 하지만 이번에는 다르게 해보려고요. 다시 양피지로 틀을 덮어요. 중앙에 양피지로 감싼 고리를 놔요. 헤어 드라이기를 사용해서 틀을 완전히 데워요. 보라색 캐러멜을 다시 만들어요. 여기서 정말 무서운 일이 일어났어요. 어느 순간 뜨거운 카라멜이 너무 세게 폭발해서 부엌 천장과 스튜디오 절반에 튀고 제 얼굴에도 튀겼어요. 심각한 화상과 눈 부상을 입어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이송됐어요. 지금 내 얼굴이 어떤지 보고 싶다면 설명에 있는 인스타그램 링크를 눌러보세요. 말씀드리자면 마음이 약한 분은 안 보시는 걸 추천해요. 제가 회복하는 동안 아빠는 스키틀즈를 완성하실 거예요. 보라색 캐러멜을 틀 측면에 부어요. 고르지 않은 가장자리를 정리해요. 빈 방구를 뒤집어요. 양피지를 떼어내고 가운데에 있는 고리를 꺼내요. 뜨거운 캐러멜로 하부 방구의 가장자리를 따라 묻혀요. 이제 두 방구를 매우 조심스럽고 부드럽게 연결해주세요. 다시 한번 이음새를 따라 캐러멜을 발라주세요. 우리가 살렸던 모든 충전물을 가져와요. 칼로 조각을 잘라요. 스키틀즈 구멍으로 채워 넣어요. 이제 뚜껑으로 닫아주세요. 캐러멜로 이음새를 발라줘요. 칼로 튀어나온 부분을 갈아내요. 작은 알맹이와 카라멜 부스러기를 녹이기 위해 외부에서 버너로 스키틀즈를 가열해요. 양피지 위에 너도밤나무 S를 그려요. 화이트 초콜릿을 탕으로 녹여요. 일반 주사기에 채워요. 주사기의 도움으로 먼저 글자의 윤곽을 그린 다음 안을 채워요. 초콜릿이 굳을 때까지 기다려요. 그 다음 붙여주세요. 끝! 드디어 거대한 스키틀즈가 완성! 우리는 이걸 만드는데 많은 돈과 시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강을 잃었어요. 아빠가 도와주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아마 이 영상을 끝까지 완성하지 못했을 거예요. 스키틀즈의 무게는 78kg이에요. 부셔보죠. 모두 안녕. 오늘 우리는 44kg의 거대한 철갑상어를 준비했어요. 이 크기의 철갑상어는 매우 드물며 머리에는 철갑을, 등에는 큰 가시가 있어서 선사시대의 물고기처럼 보이죠. 상어를 옆으로 돌리고 지느러미 아래쪽부터 머리 쪽으로 썰어줘요. 반대쪽으로 뒤집어서 똑같이 지느러미 아래부터 머리 쪽으로 썰어줘요. 이제 척추를 부러뜨려야 해요.
됐네요. 머리를 버리지 마세요. 이렇게 해보죠. 이 비디오의 조회수가 20만 개를 달성하면 다음 비디오에서 이 거대한 머리로 생선 수프를 요리할게요. 이제 등에 가시를 제거해줘요. 회색 줄무늬가 중간에 남도록 등가시가 있던 곳을 따라 수직으로 꼬리까지 썰어주세요. 위쪽 지느러미를 자르고 더 깊고 깊게 썰어주세요. 이제 뼈와 내장들을 통째로 꺼내주세요. 못 먹는 살들을 제거해주고 종이 타월로 닦으면 상어 손질이 끝이에요. 상어를 라임에 절일 거예요. 원으로 잘라주면 끝. 라임을 고기에 옮기고 고기를 전부 덮도록 깔아줘요. 됐네요. 4시간 후 라임을 걷어내요. 이제 이러한 대형 그릇이 필요해요. 철갑상어를 소금으로 요리할 거예요. 소금을 뜯어서 그릇 바닥 전체를 채워요. 철갑상어를 소금으로 옮기고 펼쳐줘요. 큰 그릇이 하나 더 필요해요. 여기에도 소금을 채우고 물을 채우고 섞어줘요. 그리고 철갑상어를 젖은 소금으로 덮어주고 손으로 잘 눌러주세요. 거대한 오븐에 넣고
4시간 동안 구워주세요. 그동안 우리는 생선 소스를 만들어 볼게요. 버터 100g을 잘라 냄비에 넣어요. 완전히 녹이고 밀가루를 넣어줘요. 증점제 같은 역할을 해줄 거예요. 기름을 흡수하도록 저어주세요. 우유 반병을 붓고 거품기로 섞어 덩어리를 부숴줘요. 그 후 남은 우유를 넣고 육두구 셋 작은 술, 프렌치헙, 바지를 넣어주세요. 이 모든 것을 걸쭉해질 때까지 섞고 소금을 약간 넣으면 소스가 완성돼요. 토마토도 필요해요. 원으로 썰어요. 치즈도 생선의 맛을 내는 역할을 해요. 나중에 필요할 치즈 3분의 1을 잘라내고 나머지는 더 작은 조각으로 자른 다음 갈아주세요. 다 됐네요. 철갑상어가 소금에 다 구워졌어요. 꺼내줘요. 끌개로 소금을 조각내서 철갑상어가 완전히 보일 때까지 큰 조각으로 걷어내주세요. 남은 소금은 브러쉬로 쓸어내주세요. 철갑상어에 크림 소스를 붓고 구석구석 펴 발라주세요. 됐네요. 여기엔 잣도 잘 어울려요. 전체에 골고루 뿌려주세요. 페스토 소스를 열고 숟가락으로 뿌려줘요. 마지막으로 토마토를 깔아주세요. 올리브 오일을 뿌리고 오븐에 넣고 1시간 동안 구워요. 그동안 가마솥에 반찬을 준비해봐요. 양파를 까주세요. 그런 다음 잘게 썰어주세요. 불을 붙이고 버터를 까서 400g을 가마솥에 넣어요. 녹여주세요. 잘게 썰린 양파를 투하해요. 양파가 투명해질 때까지 튀겨주세요. 여기에 쌀 3kg을 붓고 몇 분간 마른 상태에서 볶고 닭 육수 2리터를 붓고 물을 부어줘요. 소금을 넣어준 후에 밥을 지어주기만 하면 돼요. 물이 증발하는 동안 치즈를 갈아주세요. 밥이 이미 다 익었네요.
거기에 치즈를 넣고 녹을 때까지 저어주세요. 철갑상어가 다 구워졌네요. 치즈를 위에 뿌려주세요. 뜨거운 오븐에서 치즈가 녹을 때까지 10분 더 구워주세요. 철갑상어 요리가 다 됐네요. 매우 멋지게 요리됐어요. 접시에 밥을 담고 생선을 잘라보자고요. 먹어볼게요. 버터에 볶고 달콤한 양파를 많이 넣은 밥의 맛은 정말 굉장해요. 철갑상어를 먹어봐요. 끝내주게 맛있네요. 향신료, 크림소스, 페스토 소스, 토마토 및 치즈는 철갑상어와 잘 어우러지네요. 우리는 생선을 두 부분으로 나누기로 결정했어요. 이 부분은 우리들의 스태프들에게, 이 부분은 정말 필요한 분들에게 드리고자 해요. 이쁜 조각으로 잘라요. 이런 호일 상자에 쌀과 생선 한 조각을 넣고 뚜껑으로 닫아요. 나머지 상자들도 채워줘요. 큰 판지 상자에 담고 배송할 거예요. 음식들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고향을 떠났어야 하는 사람들에게 가져갔어요. 좋아요와 채널 구독을 눌러주시고요. 재생 목록을 클릭해주세요. 더 많은 음식들을 보실 수 있어요. 모두 안녕.